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2% 가까운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죠. 자, 하락한다 하더라도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여기 4,000원대 박스권 라인을 유지한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추가적인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현재 가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라인대를 지지받는다.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상단 부분에 다시 한번 건접했을 때 재차 반등력이 빠르게 나올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짜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정확한 이유가 따로 없죠. 미국의 관세라든지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대외적인 여건에 불과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인가? XRP 코인이 최근 들어 상승력을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니플의 ETF, 말 그대로 펀드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는 것은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환경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XRP, 리플 코인,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많이 좋아하시니까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 XRP 코인이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 어떠한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죠. 대체 속내가 뭐냐? 자, 비트코인을 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변수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의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관세가 올라간다면 기업들한테는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한테 영향을 준다는 건 기업은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주식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기업이 투자했던 코인 시장 또한 당연히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그래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들 관세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코인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까지 같이 논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의 변수,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흔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달라진 SEC의 태도 때문에 니플, XRP 코인의 ETF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ETF도 빠르게 SEC가 승인을 해줄 것이다. SEC는 참고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는 니플과 계속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소송이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SEC 위원장은 잘라냈고 그런 다음에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만들겠다. 말 그대로 미국의 국부 펀드까지도 이제는 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미국의 시중은행들, 이런 시중은행들까지도 같이 이제는 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나왔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나 흔들림을 가져오는 부분을 누가 노리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시면 관세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이건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이유, 이 부분에 누군가는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매집하고 있는 관점은 누구일까? 국부 펀드에 들어간다면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투자한다면 당연히 기업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변동스러운 시장에 그들은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니플, XRP 코인이 현재까지 그냥 쭉 급등시킨 게 아니죠. 어떻게 올렸습니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끌어올렸다는 거. 물론 하방 압박 받을 때 당연히 관세라든지 이런 기준금리라든지 그 부분에 떨어졌던 부분을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디까지 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변동성을 가져올 때 어떻습니까? 거래대금은 일제히 나오지 않죠. 거래대금이 안 나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 계단식 상승률을 통해서 올렸을 때 들어왔던 거래대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탈 물량이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뭡니까? 고래들은 그대로 갖고 있다 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죠. 그러한 부분의 관점에서 보시면 XRP 니플 코인을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모멘텀 잠깐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CBDC를 권하지 않고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스테이블 코인, 니플 또한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인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변동성을 가져오게 되면 매도하는 건 누구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1,500원대 매도하셨던 분들, 2,000원대 매도했던 분들, 3,000원대 매도했던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죠. 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 또 올라갔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떨어졌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싶을 정도의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또 4,000원 위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매수와 매도에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서 들어갈까? 우리들의 수익과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 2%가 넘는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 매도한다면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후회가 남겠죠. 아예 매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도를 해야지 우리 수익 구간을 챙기겠죠. 근데 얼만큼 비중을 덜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관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래 더보기 눌러주셔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부분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 보시면 XRP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거래량이 위축되면서도 3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인가? 제가 이 뉴스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겁니다. 거래량이 위축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나서 고래들이 등장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말이냐면 고래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봅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봅니다. 자, 고래가 얌전하게 이렇게 매집량을 구축하면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봅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 당연히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면서 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움직이겠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박스권을 만든다. 박스권을 만들어진다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박스권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자전거래를 돌린다.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래.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걸어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어져는 물량을 새롭게 매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고래들이 매집하는 과정에 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이게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입니다. 매집은 말 그대로 저점 매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집이라는 것은 무조건 낮게 가격대를 낮추고 나서 가장 안전적인 단가일 때 매수를 한다는 게 매집이에요.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ETF, 이전에 비트코인 ETF 설명 많이 드렸었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많이 보셨던 분들 이 부분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근데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죠. 어떠한 노림수가 있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이란 거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 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들어온다. 왜 이렇게 들어올까? 당연히 고래들도 위에 올려놔야지 수익관을 챙겨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죠.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더 마음이 급하죠. 왜 그럴까?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사서 내일 급등하고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안 만들죠.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샀는데 그 단가가 고점 라인이야. 그래서 매도했더니 다시 또 올라가.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이러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점의 고래들은 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ETF도 이렇게나 많은 현란하게 노림수를 누렸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더하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플의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그만큼 고래들 또한 많이 유입량을 늘리고 싶겠죠. 비중을 늘리고 싶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리플, XRP를 1000개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자,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왜? 펀드를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펀드 운영사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의 비축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정부가 비축한다.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코인을 비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인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뭘 팔지 않는다? 비트코인이었어요. 이전부터 공약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만 비축한다라는 것은 꽤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 대신 미국의 코인들도 우리는 같이 비축을 하자. 이 부분은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코인들 중에 가장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리플이에요. XRP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이미 금융시장과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XRP는 틀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는 건지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왜 리플 코인이 이렇게나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군다나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훨씬 더 이 XRP 코인이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플의 모멘텀 중에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이게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커스터디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탁 사업이죠. 수탁 사업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맡겨요. 우리가 은행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근데 리플이 이 커스터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 부분이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입니다.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 규모를 예상한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리플랩스에서는 이미 어떤 걸 합니까? 리플 레저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비담보 대출을 도입했고 EU에선 규제가 준수하고 있는 ETP를 먼저 발행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한 발짝씩 계속적인 원스텝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제가 XRP 코인 영상 언제부터 찍어드렸는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4,000원을 급등했으니까 영상 올려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리플 같은 경우는 한번 월봉을 보시죠. 자, 이게 월봉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바로 XRP 리플이었어요. 이 1000원대 라인을 4년 동안 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랫동안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XRP 코인을 투자한다는 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짓이다. 다른 코인들 빨리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는데 니플은 얼마입니까? 1,000원대였어요. 이때도 뭐라고 했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빛을 발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모멘텀이 언제쯤 실현되느냐? 우린 그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2,000원을 돌파했던 모습 속을 보이고 나서 그 뒤로 어떻습니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임명되면서 이때가 바이든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었거든요. 정권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만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를 세우면서 니플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11월 달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1월, 12월, 1월 그리고 2월 달은 현재 조정국을 갖고 오고 있지만 재차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인즉슨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관세라든지 이런 기준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멘텀에 변동된 것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링크 있습니다. 파랑색 링크 있는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XRP 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조금 더 이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별표를 많이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별표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제대로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4억 3천만 개의 니플을 대규모 이동시켰다. 이게 지난 2월 14일이었습니다. 니플과 SEC의 소송이 합의가 임박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무엇을 승인해 준다고 했죠? IPO, 기업 공개,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얘네가 승인을 해줘야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SEC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SAB 121을 나오면서 은행도 이제는 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부 펀드를 만들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한 비중을 추가하게끔 만들었다. 펀드의 비중이 들어간다는 건 일정 비율만큼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율대로 투자하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펀드죠.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왜? 고래들이 지금 이 시점에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을까?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건 뭐 지금 2월 14일 이 뉴스뿐만이 아니죠. 지난 12월 20일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 뉴스를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업비트의 고래,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죠?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12월 20일 날 나왔어요. 12월 20일 날 1조를 팔았대요. 누가? 고래가. 고래가 1조를 팔았다. 이거 안 좋은 뉴스죠. 악재죠. 그러면 개인들 우리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매도했다라는 거 물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조, 자그마치 1조를 매도했는데 그냥 시장으로 내놓겠습니까? 이거를? 시장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근데 이 12월 20일 날 이 뉴스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주춤거렸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만들었어요.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500원까지 끌어올렸거든요. 12월 20일 날 왜 그랬을까? 매도를 했다라는 건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걸 의미합니까? 체결된 거예요. 1조를 매도했지만 누군가는 1조를 매수했다. 이게 과연 개인일까? 물론 돈 많은 개인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대량 매매, 지금 이거를 대량 매매라고 하거든요.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매수할 사람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대량 매매, 바로 곧 블록 딜을 말합니다. 자, 제가 이 블록 딜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1조를 팔았다. 그러면 1조를 매수했다. 12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번 한번 볼까요? 12월 20일 날 어떻게 움직였을까?
자, 12월 20일 날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요 날이에요. 12월 20일 날짜 어땠습니까? 3,000원까지 끄집어 내렸다가 다시 3,5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게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냐? 이 말인즉슨 3,500원대 라인을 지지하고 있는 면을 만들 수밖에 없죠. 이게 3,500원이거든요. 3,5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다. 물론 고래가 그들의 매입 단가가 3,500원이냐 3,000원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죠. 근데 왜 3,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3,500원에 끌어올렸을까? 그 이유는 이들 또한 수익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보존해야지 더욱더 안정감 있는 투자가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매입 단가가 800원이에요. 700원입니다. 어때요? 지금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흔들립니까? 물론 흔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흔들리지 않죠. 왜? 우리의 수익 구간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4,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3,500원 이상에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이거 좀 까딱하면 손실이고 까딱하면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높은 단가에 매매했다. 그렇다고 떨어진다고 매도합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데 매수하시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확실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매도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 이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4,000원대 매수했어. 3,500원대 매수했어. 근데 얼만큼 비중을 들어갔는지에 따라 틀려지긴 하겠지만 비중이 많다. 그럼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왜? 추가적인 조정 구간이 왔을 때 그때 비중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고서 그냥 다 전량 다 매도하고 끝내버린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매매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얼만큼 비중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이 틀려지는지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은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또 올라간다고 매수하고 이렇게 수익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열이면 열 수익보다도 손실이 더 큽니다. 이 XRP 코인 1,000원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코인을 투자하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라서 다른 코인,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매매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매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것도 올라탔다가 떨어진 다음에 손실 보셨던 경험도 있으시죠? 그러한 부분들을 안 만들어 드리려고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현재 시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재차 4,000원대 라인도 터치하려고 했고 4,012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공포감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5,000원대 매수했어. 4,000원대 매수했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비중이 얼만큼인지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확실하게 저점 매수를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 그래서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들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XRP 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간은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고 지금 XRP 코인이 많이 올라갔다면 많이 올라갔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을 때만큼 현재 니플 코인은 거기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그 상승력은 더욱더 틀려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XRP 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였으면 확실한 수익 구간으로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